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어떤 다자유도의 어떤 움직임, 변형을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뭐에서 찾자 그랬죠? 고유치. 그죠? 두 번째. 실마리를 고유치에서 찾아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정리였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얘가 이 녀석이 가장 쉽게 그냥 2층짜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확장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어떤 얘가 어떤 이렇게 지진이 오거나 하면 이 변형이 결국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단자유도를 보니까 어떤 성질? 어떤 고유치, 어떤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단자유도에서는 바로 고유 진동수가 있었고, 이런 다자유도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유 진동수를 안다는 얘기는 사실 고유 주기, 즉 한번 왔다 다시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라는 거, 이런 성질들. 고유 진동수가 있고 플러스에서 뭐가 있어요? 고유 벡터가 있다고요. 그죠? 이거는 바로 다자유도에서 우리가 고유치 해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이런 고유치 해석, 즉 이런 고유 진동수, 고유직이랑 고유 벡터, 쉽게 얘기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런다고 했죠? 이렇게도 움직이려고 하고 왔다 갔다, 또는 이렇게도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1차 모드, 얘를 2차 모드. 그래서 1차 모드대로 갑자기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1차 모드대로 움직이면 일단 이렇게 움직여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이게 바로 뭐예요? 고유 벡터.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주기가 바로 T1이라고 하겠어요. 또는 고유 각진동수는 오메가 1이라고. 이 2차 모드대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T2. 당연히 T1과 T2는 다르겠죠. 누가 길어요? 고유치 해석을 하면 1차 모드가 깁니다. 그죠? 점점 고유치 해석을 하면 주기가 큰 것부터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고유 벡터는 그건 고유치에서 다루도록 하는 거고, 결국 모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고유치 해석부터 사실 다 알아야, 앞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다 알아야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된다고요. 도대체 첫 정리에서 뭐 얘기했죠? 단자유도에서 갑자기 자유진동 나오고, 자유진동에서 고유진동수 나오고. 근데 결국 다자유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앞에서 열심히 뭐가 알아야 돼요? 단자유도에 대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자유도를 어떻게 푸는지를 사실은 알면 이 뒤에 결국 다자유도를 단자유도로 바꿔서 풀어낼 수 있다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단자유도를 못 푸는데 다자유도를 단자유도로 바꾼들 어차피 못 풀어. 그러면 어차피 이 모드 해석을 못해. 그쵸?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결국 다자유도를 너무 복잡한데 내가 단자유도로 풀어내고 싶다라는 건, 내가 단자유도는 열심히 앞에 동력학책으로 보면 7챕터 막 이렇게 거쳐서 이제 응답 스펙트럼까지 해서 거의 2분의 1 이상, 거의 3분의 1을 단자유도만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연습한 거를 도대체 할 때는 무슨 생각하죠? 저희가 단자유도 할 때 이거 근데 건물이 다자유도인데 이게 1층이 아니고
10층, 20층, 30층인데 이거 도대체 이 단자유도를 왜 하고 있냐 우리가. 결국 다자유도로 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초고층도 극단적으로 100층짜리도 어떻게 해요? 다자유도를 단자유도로 바꿔서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게 결국 뒤에 9장 10장 가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자유도에 대한 건 지금 이 다자유도 모드 해석을 하는 시점에서도 반드시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이 뒤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고유 벡터와 고유 주기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와 고유 주기 1차 모드, 2차 모드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얘에 대한 어떤 조합으로. 그죠? 왜냐면 이 건물은 어떻게, 이 고유치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도 움직이려고 하고 또는 이렇게도 움직이려고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1차 모드 형태로도 움직이려고 이 건물에 지진이 왔다. 그러면 실마리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변형을 알고 싶은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나는 지진이 외부에서 쫙 왔어. 그러면 내가 결국 이 외부의 이런 인풋과도 반응하지만 나는 내 고유치 즉 1차 모드대로 또 움직이려고 하고 2차 모드로도 움직이려고 한다고.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뭐예요? 자유도가 2개밖에 없으니까 고유치 해석을 하더라도 2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1차 모드로도 움직이려고 하고 나의 고유치대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움직이려고 한다. 즉 이거에 대한 어떤 조합의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정리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그쵸? 이 보면 1차 모드, 2차 모드의 조합된 형태로 나는 움직인다. 조합된 형태로 움직이면서 그러면 움직인다는 건 어떤 변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변형도 1차 모드랑 2차 모드랑 조합된 형태로 어떤 변형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 모드의 조합? 그게 바로 뭐예요? 결국 모드 해석의 근간이 된다고. 그쵸? 이거를 아는 게 두 번째. 결국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자유도를 단자유도로 풀어내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그쵸? 이 다자유도를 왜 하고 싶냐? 이런 1차 모드 말고 단자유도 말고 이 건물 같은 거 2층, 3층, 4층, 10층 이런 거 어떤 고층 이런 거에 대한 다자유도를 내가 응답을 구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다자유도를 지금까지 한 게 없다. 결국 주구장창 단자유도 그리고 이 다자유도는 사실 손으로 뭔가 풀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그죠? 그냥 무작정 그냥 이 다자유도를 풀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죠? 왜 풀어낼 수가 없죠? 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자유도에서는 이런 거 여기 하중 걸리면 PT 여기는 만약에 플러스에서 감세 있으면 이런 형태로 이 형태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것만 했다고. 이런 것만 질량 있고 강성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자유도 UT 이렇게 하중을 PT로 가했을 때 요 단자유도의 요 변형 U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동적 웅돈 방정식을 푸는 걸로 했는데 2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도 매트릭스.
이 녀석은 벡터. 얘 다 뭐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형태인데 매트릭스 이거 벡터의 형태라 이게 심지어 다 연결돼 있다고.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 수치들 이 매트릭스 만약에 점점점 이렇게 있을 때 이 값이 이게 플러스에서 매트릭스 이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매트릭스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이 자체로는 복잡해서 우리가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 어떤 물리적인 의미도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모르겠어. 이거를 결국 우리가 아는 거. 그쵸? 어떤 성질이 있나? 나는 단자유도를 알아. 나는 단자유도를 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단자유도에서 어떤 고유 진동수 이런 거를 특정 자유진동에서 뭘 공부했어요? 자유진동에서 이 단자유도도 특정 성질이 있구나. 질량과 강성의 상대적 비에 따라서 어떤 루트 n분의 k라는 그쵸? 오메가 n이 요런 상대적 비에 따라서 이런 고유치가 있구나. 그게 다자유도로 와도 고유 벡터랑 자꾸 쓰게 되는데 그죠? 뭐요? 고유 벡터랑 고유값 즉 고유주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의 조합으로 움직인다. 그죠? 우리는 이 단자유도에 대한 걸 알고 이렇게 어떤 다자유도도 이런 고유치를 가지고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죠? 계속 그러면 얘네들을 요런 성질을 이용해. 우린 단자유도 알아. 그래서 만약 다자유도를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단자유도로 바꿔버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뭘 안다고요? 결국 이런 건 할 줄 안다고요.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이런 거 할 줄 알고 얘가 PT. 물론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기하중, 그 사인, 조화하중 이런 것들 아니면 펄스하중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데 지진 같은 경우는 결국 뭐 해야 돼요? 이가 지진이면 여기도 PT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진이면 이거 동적 평면 반전식 풀려면 뭐로 해야 돼요? 결국 수치 해석. 그래서 앞에 사실 수치 해석, 이 단자유도에 대한 수치 해석도 나온다고. 어쨌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단자유도로만 바꿔낼 수 있으면 나는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일단은 알고 있다. 즉, 이 동력학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단자유도에 대해서 얘가 뭐 지진이 와서 수치 해석으로 풀든 아니면 조화중, 사인이나 코사인의 형태로 와서 이걸 풀든 아니면 얘가 없어서 고유치 해석을 풀든 나는 얘는 풀 수가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정리에서 뭐라 그랬죠? 결국 이 다자유도 건물이 뭐라고? 다자유도 건물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내가 변형을 알고 싶은데 이 다자유도에 대한 건물이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요런 1차 모드의 고유 벡터 플러스 2차 모드에 대한 고유 벡터 요거에 대한 모드에 대한 조합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아는 게 두 번째 정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로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는 게 더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강할 수도 있고 보통 1차 모드가 더 이런 형태는 당연히 강하지만 어쨌건 이게 상대적이라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50%가 아니고 그죠? 1차 모드로 움직이려는 게 한 80% 될 수도 있고 2차 모드가 한 20%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A, 팩터 A 또는 변이 B 예를 들어 이런 거 그죠? 이런 정도가 있겠죠. 어떤 정도, 상대적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또 있겠죠. 곱해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처음에는 이 도대체가 지진이 이렇게 오면 이거 어떻게 움직일지 감이 안 잡혔는데 두 번째 정리를 통해서 우린 뭘 알았다고요? 특정 자기 성질, 자기 고유치의 상대적 비율에 대한 조합으로 이 움직이겠구나 이 녀석이 그죠? 그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정리에서 이거를 뭐로요? 수식으로 풀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모드 직교성을 이용해서 다자유도를 단자유도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